제가 지금까지 새에 대한 책을 낸 게 뭐지? 그걸 이렇게 골라봤어요. 전체 책은 25권인가 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새에 대한 책만 보니까 큰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 제가 작가로 살아가게 해준 고마운 책이기도 한데요. 처음 책이고요. 공고비 함께한 80일, 까막딱따구리 숲, 마을 비산에 옹달샘이 있어요. 이세 봄, 여름, 가을, 겨울, 빨간 모자를 쓴 딱따구리야. 분명히 제 번역한 거고요.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좀 많습니다. 또 번역도 좀 해봤고요. 공고비 시간 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좀 낚는다고 하죠. 큰학새가 사라진 이유인데 큰학새가 사라진 이유를 모르는데 그런 제목을 한 것을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며 살아가는 딱따구리 잘 아시죠? 가장 작은 친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요? 새 딱따구리 수컷, 암컷, 아무래도 딱따구리 수컷, 암컷, 머리에 빨간색이 있으면 수컷입니다. 오색 딱따구리 수컷, 암컷, 큰오색 딱따구리 수컷, 암컷, 청딱따구리 수컷, 암컷. 이 딱따구리는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죠. 누군지 아시죠? 네, 까막 딱따구리입니다. 머리에 빨간색이 있으면 수컷인데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윗부분 전체 있죠? 이게 수컷이고 암컷은 이렇게 머리 뒷부분으로 빨간색이 있어요. 이마저 없으면 까마귀로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만큼 정도는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이 6종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며 살아가는 종이거든요. 한 종을 더 소개해야 하는데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무국장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게 큰학새입니다. 까막딱따구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약 45cm로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까막딱따구리는 온몸이 검은색인데 큰학새는 배가 흰색이죠. 그래서 까막딱따구리는 black woodpecker, 이 큰학새는 화이트 벨리드 우드페커. 이렇게 영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새가 되어버렸죠. 네, 아쉽습니다. 그 뒤를 우리 이제 까막딱따구리가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까막딱따구리 마저 이룰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딱따구리 도전회가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까막딱따구리 암컷의 머리에 빨간색이 있었죠. 그런데 큰학새 암컷을 볼까요? 이렇게 까막딱따구리 암컷처럼 머리에 빨간색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배가 흰색인데 뭐 굳이 이만큼 옹색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까마귀 아니요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니까요. 자, 큰학새가 기록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큰학새의 숲 이런 책 하나 남겨주었으면 너무 고마웠을 텐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두 기록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사라졌다고 표현이 나와요.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방능숲에서. 그리고 또 하나, 방능숲에서 매년 번식했으나 언제나 한 쌍뿐이었다. 한 해에 8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면 시간이 쌓이면 좀 여러 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늘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큰학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야 하겠습니까? 큰학새와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 보이는
까막딱따구리의 현실을 보면서 아, 이래서 큰 학생은 사라졌겠구나. 그리고 곧 슬픈 일이지만 까막딱따구리도 사라지기 쉽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추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추리입니다. 까막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의 기본 습성이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교대하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아무도 가지지 못한 재주, 나무 속을 파내서 집을 짓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완전한 둥지가 없거든요. 그게 빛이라면 그것 때문에 건너야 하는 어둠의 시간이고, 그 어둠의 시간이 뭐냐? 비워두면 뺏겨요. 비워두면. 그래서 딱따구리는 이렇게 한쪽이 오면 나가고 오면 나가고 하는 교대를 운명처럼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번식할 때만 교대하거든요. 그 번식이 끝나면 혼자 지켜야 돼요. 그런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번식이 끝나도 수컷은 번식 둥지를 지켜요. 그리고 암컷은 자기의 잠자리를 지키는데 혼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잘 보세요. 같이 이건 누구죠? 큰 소쩍새입니다. 큰 소쩍새. 누가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를 뺐는가? 예전에 누가 큰 학생의 둥지를 뺏었을 걸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눈이 오는 날인데 아직 번식하기 전에요. 까막딱따구리 수컷이 살던 집인데 혼자로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눈 뜨면 먹이 활동하러 나가야 되고 그때 누가 와서 이렇게 딱 차지해버리고 뺏기는 거예요. 누굽니까? 얘입니다. 큰 소쩍새가 차지하는 거고요. 이렇게 차지해서 새끼들을 저렇게 잘 키워냅니다. 얘네들로는 아주 이쁘지만 까막딱따구리 입장으로는 뺏긴 거예요. 뺏긴 겁니다. 둥지 하나 지으면 무지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만든 집인데 이렇게 뺏기거든요. 또 누가 뺐느냐? 얘가 뭐죠?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도 이렇게 까막딱따구리 집을 딱 뺏어서 새끼를 잘도 키워냅니다. 둥지 나오는데요. 얘는 누구죠? 소쩍새입니다. 소쩍새도 까막딱따구리 둥지를 뺏고 이건 누구죠? 벌이에요. 봄 되면 분봉을 하거든요. 여왕벌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면 무리들이 또 따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벌 좀 드나든다고 싶죠. 그런데 까막딱따구리 집인데 이 집이 벌이 싹 입구까지 막아버려요. 이 정도로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벌 종류들도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를 뺐습니다. 얘는 누구죠? 파랑새도 뺏어서 얘는 누구죠? 호반새도 까막딱따구리 둥지를 뺏어서 또 생기를 키워내고 까막딱따구리 입장에서는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앙이죠. 원앙도 뺏어서 이렇게 이거 자체만 보면은 정말 이거 자체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숲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은 낯지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숲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둥지 전쟁을 보겠습니다. 까막딱따구리, 암컷, 수컷 올해는 여기서 번식합시다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하는데요. 자, 이제 누가 나타나니까 청설모가 야 여기 좋다 하고 청설모가 또 옵니다. 바닥에 이제 바닥 재료를 이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얇게 막 잘라서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까막딱따구리가 비운 거죠. 청설모가 넣은 걸 또 누가 빼내고 있습니까? 동고비가 또 빼냅니다. 바빠요. 영차요.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깊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다 빼내거든요. 자, 지금 까막딱따구리 둥지 잠깐 비운 사이에 별의별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몰고 왔나요? 빼낼 거 다 빼내고 나는 여기 죽일 거야 하고 진을 가져오는 모습인데요. 자, 또 동고비를 또 청설모가 밀어냈습니다. 자, 와서 까막딱따구리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누가 있나요? 한번뭐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까막딱딱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비우지 말아야 하겠다. 하고 청소년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청소년부가 못 들어갑니다. 까막딱딱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다시 또 청소년부가 나온 걸 다 꺼내고 동고비가 넣은 나무 부스러기도 꺼내고 동고비 하지만 동고비 정신이라는 게 있는 또 아무리 빼내도 난 끝까지 넘을 거야. 또 오면 또 공격하고 또 빼내고 이런 일이 끝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멀리서 너희들 기운 다 빼고 있어봐. 최종 승자는 원한이에요. 해서 보고 있다가 비면은 이제 까맣다고 못 꺼내나요? 원한 알 꺼내는 거죠. 원한이 들어가 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숲에 한번 보겠습니다. 원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와요. 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까맣다구리가 비웠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우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원한 또 들어가는데 원한 이번에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안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원한 가슴에 있는 털이 다 빠졌어요. 까맣다구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일이 우리가 숲을 보면 그냥 평화롭다 싶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월 초 되면 이제 파랑새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딱 여기저기 보다가 저 집이 좋겠다 하고 까맣다 우리 집을 공격하는데요. 자, 날개를 후쫙 펴고 있다는 뜻은 누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파랑새 공격합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뺏으려고 합니다. 멀리서 또 원하면 착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안에서 딱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방향을 바꿔야죠. 그런데 이 행동을 안에 까맣다구리가 있는 걸 알고도 해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밀어붙여요. 그러면 까맣다구리가 입구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저 안에 알이 있다면 챙기지 못해요. 부하가 됐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먹이 활동도 못 나가요. 이런 일을 원하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방향 전환.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 비어있으니까 이것도 파랑새가 보고 여기는 내가 찜한 집이야 하고 내가 달려서 뿌리치고 또 들어가고 갔다 와 보니 알이 있겠고 이렇게 알 갖다 버리고 하는 일이 쉼없이 벌어져요. 예전에 우리가 눈길 한번 아무도 안 주는 사이에 큰 학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겠다 싶은 거예요. 자, 비운 대가 알만 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들어갑니다. 배설물 치우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사이사이에 어린 새에 털이 섞여 나옵니다. 안에서 다 이렇게 큰 아이도 자, 또 호반수 들어와서 이리저리 공격하다 하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 공격하긴 하는데 안에 있는 걸 공격하다가 또 잡히기도 해서 끌려 들어가고 서로 치열합니다. 서로 살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뚫고 통제 밖으로 이소를 했는데도 끝이 아니에요. 호반수가 휙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날개 이렇게 크게 아빠처럼 하려고 하는데 어려서 잘 안 되는데 휙 지나가고 무사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고개를 돌릴 때 보니까 이런 일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의 동지에 있는 애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리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딱딱이는 부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저 난리가 나고 막 안에 막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막 밟히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리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좀 약간 기형이죠. 그리고 또 멀쩡해 보이는 아이가 이소하는데 잘 보여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날개가 손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매년 번식을 하는데 왜 늘지가 않는가?
이런 데서 답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숲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12년을 본 숲이에요. 그 중에 2년은 학교 쉬고, 학교 쉬면 월급도 안 나오고, 우리 딸 고생 많았습니다. 가난한 아빠가 학교까지 막 따따블에 미쳐가지고 그냥 학교도 쉬고. 자, 보세요. 둥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두 개가 있고 여기 밑에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까맣다까맣다 하는 숲인데요. 여기 밑에 하나 있는데 저쪽은 번식둥지를 주로 쓰고 한 나무에 여기 위아래 연결된 데는 수컷이 쓰고 밑에는 암컷이 써요. 한 나무에도 이렇게 암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올해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고 번식은 저기 가서 하거든요. 이렇게 둘이 지내다가 시작되면 번식둥지를 수컷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두 곳 중에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암컷은 아무데나 쓰면 되는데 이 둥지는 서로 교대하며 지키는데 여기는 암컷이 비워야 되잖아요. 낮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쓰다가 뺏겨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와요. 밑에도 뺏겨요. 누구에게? 결국 원앙이. 그럼 여기 숲에 다른 둥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뺏겨요. 거기도 뺏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숲에 빈 둥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암컷이 할 수 없이 멀리 가요. 근데 거기도 갔더니 원앙이 다 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 가요. 그러다 보면 안 오는 일이 벌어져요. 번식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잠잘 곳을 다 원앙에게 뺏겨서 멀리 가고 결국은 안 와요. 그리고 이 숲에서 결국은 12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수컷도 사라졌어요.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12년을 번식했지만 온전히 큰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식사 전에 너무 힘들까봐 몇 살 전에 뺐어요.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많거든요. 이 일이 일어났겠다 싶고 그 사진인데 시간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무도 보지 않아서 프랑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게 이제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둥지인데요. 이 모든 둥지들이 다 이렇게 원앙에게 뺏기더라. 그리고 원앙도요, 이 밖에서 한 마리 한 쌍으로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많을 때는 12쌍, 24마리가 와서 부르르르르르르 하거든요. 저도 하루에 한 14시간을 그 소리 듣고 있다가 누우면 잠을 못 자요. 부르르르르르르 저한테도 들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뺏기거든요. 뺏겨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런 자연수동이 필요하다. 자연수동. 자연이 만드는 수동이 많았으면 이런 일이 벌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불러보면 온통 나무뿐인데 숲에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와 딱따구리, 이제 딱따구리 보전회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